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관님과 함께 또 시황 흐름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피가 오후장에 확 밀어내면서 3,000포인트를 붕괴했고요. 오늘은 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어떤 그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흐름부터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하락은 사실은 그 홍콩에서 법인세 인상,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미국 시장은 참, 이거는 사실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경기부양책이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민주당 하원 통과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경기부양책이 시장에서 약발을 먹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약발을 먹는 게 립서비스가 약발을 줍니다. 제롬 파월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졌었다가 마지막에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빠졌어요. 그때 청문회에서 한 말이 뭐냐면 초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분간 금리 인상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가 있는데 연준은 이제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개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가 도달하려면 3년은 걸릴 수 있다. 이 한마디가 그냥 시장을 화랑 있는 것처럼 주가를 날려버립니다. 결국 재정정책보다는 지금 통화정책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연준에는 카드가 있냐? 카드 없죠. 연준에는 지금 금리도 없어요. 금리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제로 금리밖에 없고요. 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의 금액을 높이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할 수 있는 거는 제롬 파월의 의지, 현재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유지하겠다. 이 정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어저께도 그 재료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요즘 시장의 모습은 뭐냐면 전약 구강. 장 초반에는 막 하락하다가요. 마지막에 립서비스랑 이상한 일이 나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방어를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구간을 돌파 시작을 합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계속 시장이 당황스러운 차트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알고 이거를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립서비스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후행 스팬을 연장선으로 딱 나오는 게 딱 32,850 정도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지난번 여기 돌파되면 3,000 정도 더 갈 수 있다는데 그 자리가 38,800이었으니까 돌파되면 32,800 거의 3,000포인트 되는 거죠. 그 32,800까지 열려 있습니다. 일단. 근데 아직 월봉이 완성이 됐나요? 이틀 남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한 1.5%씩 밀었다가 올라왔거든요. 밀었다가 올랐다가 오늘 마지막에 1.3% 올라서 끝났는데 어쨌든 지금 견조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시장이 반응을 좀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틀이 남았다는 거, 이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 일단 이게 완성이 되면 32,850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무사히 안착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이건 좀 이따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하나 내는데 그 티모시 그 아시아태평양 주식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3,200을 제시했었는데 3,700까지 본다. 500포인트를 올렸죠. 500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유는 기업의 수익률을 높인 거죠. 그리고 펄을 0.5 정도 더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우리나라 괜찮겠는데 거기다 대고 뒤에다 싹 갖다 붙인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동학개미들이 요구했던 게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 연장이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5월 2일에 재개를 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매도 재개를 해도 시장에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표치 높여주면서 공매도의 그 시장의 언론적인 부분을 약간 좀 눌러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장이 이 목표치가 높아지니까 이제 공격적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3,260 넘어가고 사도 500포인트는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약 400에서 500포인트. 슈팅까지 하면 뭐 그들이 말한 것 같지만 3,808포인트의 수치가 아주 중요한 수치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냥 돌파하고 해도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맞다면.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맞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외인들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외인의 수급 없이 주가가 올린다? 오늘은 또 마침 외인 들어오네요. 2,100억. 오늘 아마 윗끌리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윗끌리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외인들이 만기 때 손실이 계속 났어요. 한 번은 개인한테 크게 데미지를 먹었고 또 지난달에는 기관한테 데미지를 한번 먹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외인들이 매수를 해요. 2,100억, 그 다음에 기관은 500억,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우리나라 시장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수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3조 4천억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서 지금 얼마를 파냐? 약 4조 5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럼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 의지가 정말 있다면 스트레이트로 최소 4조에서 5조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 정도는 들어와 줘야 정말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것처럼 3,700을 올리고자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저거 개인들만 가지고 못 올립니다. 개인들 지금 여기서 지금 28조로 샀어요.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7조로 샀는데 그중에 28조가 요 위에 음봉 있는 데서만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외인들이 사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것처럼 목표치를 3,700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외인들이 이제 기관을 해줘야 되죠. 지금 오늘 2,100억이 스타트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연기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올 들어서 매도를 얼마나 했냐면 12조 2천억. 오늘 연기금이 870억 사고 있어요. 870억 사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제 말이 나오니까 사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누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간 누계로 제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언제부터 따졌냐면 1월 1일, 올해 1월 1일 거래 없었죠? 1월 4일부터 있었어요. 근데 1월 1일부터 따졌어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연기금이 파는 것은 오늘 매수를 제외하고 12조 1천억이에요. 그러면 기관이 전체 파는 게 22조 6천억이죠. 거기에 60%를, 기관의 60%를 연기금을 판 거예요. 근데 개인이 28조 7천억을 샀는데 거기에 44%를 연기금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래 통계가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연기금이 거의 60% 이상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금융투자나 투신이나 보험이나 전부 연기금에서 위탁한 자산이거든요. 그 자산이 나온 거니까 거기에 뭐 보험의 일부 자산, 투신의 일부 자산, 금융투자 자산 빼고 연기금 위탁 자산까지 계산하면 거의 한 60~70%는 연기금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안 들어오면 주가는 못 가는 거죠. 결국 연기금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기금을 왜 팔까요? 일단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매수해야 될 금액과 매도해야 될 금액이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 금액이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시장은 개인들이 작년에 끌어온 걸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인의 선물 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외인의 선물을 보면 재미난 게 그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외인들이 실제로 일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외인들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올 때 계속 선물만 샀어요. 선물을 얼마나 샀냐? 정확하게 여기까지 11조를 샀어요. 11조. 언제냐? 날짜로 12월 28일 전날까지. 그러니까 12월 24일까지는 갈 거예요. 왜냐면 그 25일이 놀고 그다음에 연휴가 꼈으니까. 그때까지 11조를 샀는데 거기에는 그 11조가 뭐 익절한 것도 있고 롤오버한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거예요. 청산한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계로 보면 11조 샀어요. 그 이후에 28일부터 현재까지 외인이 선물을 얼마나 팔았냐면요. 5조 5천억을 팔았어요. 오늘 한 3천억 들어오고 있어요. 5조 5천억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외국인이 11조를 샀는데 2달 만에 5조 5천억을 팔았어. 그럼 외인들이 만약에 골드만삭스 예를 들어서 3,700억 하려면 현물도
5조 이상 들어와야 되겠지만 선물도 거의 3조 이상은 스트레이트로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2, 3개월 동안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기관 입장에서 그거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외인의 움직임을 계속 면밀히 보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계속 끌고만 갈 수 없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교환을 할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현재 있는 거라는 것은 아셔야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전체로 보면은 지금은 하방 압력이 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어저께 미국장이 급등했으니까 다시 그걸 반영을 하죠. 반영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3,260 넘어가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시황 들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060입니다. 어제 3,000을 내줬다가 오늘 곧바로 회복하면서요. 2% 상승입니다. 코스닥은 926 역시 2% 상승 흐름이고요. 예, 투자 주체별 흐름도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뭐 김동섭 전략가님이 조금 전에 봐주긴 하셨지만 외국인들 2,200억 순매수, 기관 연기금에서 한 1,0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예, 시장 공감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